네, 본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고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국내에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관세로 인한 기업 피해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현재 고관세로 기업의 수출 비용이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내 3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관세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7% 감소했습니다. 이에 현대차가 미국 현지 공장 확충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대응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중간재 수출을 자극하여 본국 생산을 오히려 촉진합니다.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동반 확대되는 이른바 생산 연계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 첨단 기업들이 미국의 거점을 확장하면서 대미 수출액은 실제로 함께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에서 51.2%로 중간재 비중이 절반을 넘는 현 상황에서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국내 생산 증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수출과 투자의 측면에서도 국내 순편익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가 구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수평적 FDI 이후 현지 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수출 경쟁력은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2023년 해외 자회사 배당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된 후 기업들이 유휴 현금을 국내 본사로 회수한 사례처럼 정부의 자본 리슈어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해외이익의 국내 환율을 촉진하여 국내 투자 확대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관세 회피 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생산 수출 투자를 확대하여 국내 순편익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입론 마칩니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단기적 생존 전략일 뿐 실질적 순편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IRA와 칩스법은 외국 기업의 이익보다 자국 고용과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하며 기술 이전과 세제 환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 비용은 한국보다 평균 9% 이상 높고 인건비는 2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 공장은 규제와 인력 문제로 예산 초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관세를 피하더라도 생산비는 높아지고 수익은 현재 머물며 국내로 환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에 발표한 해외 투자 수익금의 국내 환율이 40%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이전은 산업 공동화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1년 28.2%에서 2023년 24.3%로 하락했습니다. 울산, 창원, 포항, 거제, 여수 등 산업도시에서 지난 10년간 청년 14만 명이 순유출되었으며 산업 기반 붕괴가 진행 중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투자 확대 이후 국내 고용 유발 개수는 10억 원당 8.5명에서 6.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이 곧 국민 경제의 이익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기술 유출 위험도 심각합니다. R&D 인력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해외 이전이 진행될수록 지방 제조업은 더욱 공동화됩니다. 첨단 산업은 집적이 필수이므로 수도권 쏠림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비수도권은 산업 공백에 직면합니다. 각국이 기술의 자국 내 환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해외 이전은 국내 기술 자립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관세 회피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술 유출, 고용 감소, 지역 격차 심화라는 장기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팀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팀께서는 반대 근거로서 관세 방어를 위해 관세로 인한 수출 비용 회피를 위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산기지 이전 전략은 관세 증가에 따른 손실 회피 전략일 뿐입니다.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 많은 비용을 내야만 하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국내로 순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생산기지 이전은 새로운 성장 전략이 아니라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한 단기 방어책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IRA와 칩스법은 외국 기업의 이익보다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 회복을 목표로 한 보호주의 정책입니다. 한국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세워도 이익은 미국 내에서 순환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 구조 비용은 한국보다 평균 9% 이상 높고 인건비는 2배 이상입니다. 여기에 토지, 에너지, 행정 비용까지 더해져 관세를 피하더라도 실제 생산비는 국내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근 이민 단속으로 기술자 30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용뿐 아니라 운영 안정성과 기술 유출 위험까지 드러낸 사례일 것입니다. 결국 관세 회피로 얻는 이익은 인건비, 임대료, 행정비용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근거로 자료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국민 경제에 있어서 고용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건
국내 경제 내에서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한국 내 중간층을 없애는 일이 됨으로써 내수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해외 이전 자립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지금 필요한 것은 국내 생산성 향상과 기술 내재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한국 소재 기업의 생존과 이익은 말씀해주신 전략들을 통해서 담보할 수 있을지라도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산업이 아닌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해외 생산 기지 확대의 고용 창출 효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신 상공회의소 지속가능 성장 이니셔티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적혀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비용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셔서 이에 대해서 먼저 반박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하는데 비용이 너무 높아서 실질적인 순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한국 기업은 반드시 미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새로 만드는 방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국에 위치한 생산기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도 이 진입 비용과 이전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의 K-스틸 얼라이언스 전략이 있는데 그 포스코는 미국 2위의 철강사 클리블랜드의 지분을 인수해서 포스코는 기술력과 자본을 얻고 클리블랜드는 생산 인프라와 현지 고객을 제공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동맥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현지 생산기지 확대에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는 50%의 품목 관세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세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대 측에서는 철강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 차원에서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을 막을 경우 발생할 막대한 관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해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울러 첨언하겠습니다. 손실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한해 50% 관세가 부과하는 현 실정에서 철강 제조업이 정말 파멸적인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단순히 손실로만 치부하시고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철강 50%를 과연 기술의 내재화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도 결국에는 손실회피 전략이라는 걸 그다지 반박하지는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고율 관세 시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주로 느껴지는 주장되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그런 산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배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되다가 이것이 국외로 생산 공장이 이전되고 배당이나 기술 설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국내가 하게 됐을 때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일 수는 있지만 과연 지금보다 더 높은 순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의문이라고 보고요. 기술 내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손실 회피 전략 위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내 가치 사슬 강화라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장 이전이라기보다는 한국 기업이 부품부터 데이터까지 통합으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내재적 공급망이 있을 텐데요. 자국 내 필수 공정을 확보하고 한국도 핵심 공정을 소부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 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산업통상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AI 설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스마트 제조 솔루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LG CNS와 같은 기업들,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이러한 방향성으로 국내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런 손실 회피 전략과 함께 병행하는 모델로 국내 산업을 유지하고 또 순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해외 생산 기지 확대보다는 국내의 가치 사슬을 제고하고 강화하는 것이 그 해외 생산 기지 확대라고 하는 손실 회피 전략 위의 실제 국내 경제 순편익을 강화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가치사슬 효과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측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서 대기업의 수요가 확대될수록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순편익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미 품목 가운데 중간재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별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중간재를 수출하는 데에 강점을 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 리쇼어링을
등을 통해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방안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꼭 국내에만 매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LG 엔솔의 경우 미국이 아닌 공장의 배당금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생산기지 이전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본 리슈어링도 효과적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임론 3번 근거로서 기술 유출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이라는 것은 본디 해외 생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라 이미 전 산업에서 내재된 리스크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겠습니다. 기술 정보는 현재 글로벌 공급망과 인력 이동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서 기술 유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들은 이미 핵심 기술 보호 산업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기술 분할 시스템이라던가 핵심 공정의 본사 통제 등이 이러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히려 기술 유출이 아니라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각국 현지 공장에서 설립을 통해 계약을 맺고 그리고 합작을 하는 과정에서 선도 기업의 생산 공정, 자동화 기술을 흡수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첨언드리겠습니다. 이미 한국과 산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EU 모두 미국의 생산 기지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모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생산 기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이러한 흐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반대측 자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방식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기업의 생존과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국내 경제에 순편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기지 확대와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가지고 있는 두 가능성 중 예를 들면 순편익이 감소하거나 순편익이 증가할 것의 가능성 중에 무엇이 실제 핵심일 것인가를 본다면 저희는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그리고 IP 산업의 육성, DX, AX 등의 새로운 국내에서의 소프트웨어, 첨단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애플의 앱스토어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국에서 앉은 자리에서 본국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K-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결국 필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조업 능력보다도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추진해야 할 때다. 팔란티어 기업도 유명한데요. DX라든가 경영 기획을 경영 전략을 짜는 그런 경영 서비스 산업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찬상 측께서는 해외 공장 이전이 생존 전략으로서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생존을 위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해외 생산 확대만이 최선의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해외 공장을 세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과도하게 편입되면 한국 기업은 관세, 법 개정, 인센티브 회수 등 정책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첨단 제조가 현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 R&D, 소재 생산은 여전히 국내에서 가능하며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이 부분을 강화하면 굳이 대규모로 해외 이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칩스법에 따라서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 지어진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서 핵심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으로서 서비스업 육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비스업 육성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조업에 대한 쇠퇴, 그러니까 제조업을 버리는 길로 이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본 리쇼어링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국내 순편익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생산기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경우 배당금이 국내로 송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연구개발, 고용 설비 확충과 같은 국내 투자로 이어진다는 지점을 짚어드리겠고요. 특히 실제 사례로서 배당금이 최대 95%까지 비과세를 하는 입금 불산입 제도로 2024년경 경상수지흑자가 350억 달러 규모로 발전했다는 산업연구원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기술 투자의 효과를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왜 해외 생산 기지 이전과 기술 투자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 기술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은 현재 관세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는 매우 시급하고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재 일본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자동차 관세를 보장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이미 미국의 생산 기지를 많이 이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과의 시장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현대차의 경우 도요타나 혼다에 비해서 이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생산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이러한 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입증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울러 마스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현재 조선업에 대해서 1,50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만약 여기서 철강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현재 50%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철강 공급망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가 그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국민과 대중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산 기지의 이전은 지방 제조업 도시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고 한국의 중산층 기반을 붕괴시켜 지역 불균형, 소득 불평등, 한국의 내수 기반의 약화를 불러올 것인데 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생산 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 단순히 공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제조업 도시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권영진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국 GDP의 52.5%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 창원, 포항, 거제, 여수 등 제조업 산업 기반의 5대 산업 도시에서는 지난 10년간 13만 명의 청년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경우 지방의 인구, 소득, 소비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제조업 기반의 해외 이전은 중산층의 붕괴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 또 이에 따른 한국의 내수 기반 약화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 공정과 핵 기술을 국내에 고정시켜 지방 제조업을 첨단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을 기회로 인식하여 지역 R&D 거점, 스마트 팩토리, 청년 기술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이전을 산업 내재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것 혹은 당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생산 기지 확대는 고관세 시대의 생존 전략이지 성장 전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장 전략을 논하는 자리이고요. 지금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산업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기술 자립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데이터 IP 산업의 육성이야말로 국내 순편익을 키우는 능동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 경제에 대해서 우려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한국이 주로 유전하고 있는 대기업이 관세에 대한 피해를 해소하지 못해서 경쟁력이 밀려나서 쇠퇴할 시 대기업과 연계된 하청업체 역시 흔들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에 유전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공동화나 지역 경제의 쇠퇴가 더 심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관세 자체도 대미수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미수출 중소기업의 60%가 수출액이 감소하는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해서 생산 기지를 확대한 다음 국내 기업과의 보완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관세로 인해서 받는 수출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상대 측 역시도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인 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부터 계속해서 질문드리고 있는 지점이 그렇다면 이러한 생존 전략과 말씀하신 성장 전략을 병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산업 공동화 측면을 짚어주시고 계시지만 말씀하신 산업 공동화가 안 일어나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령 해외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10대 그룹의 해외 생산 거점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 역시 공동화 방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표 부경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현지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FDI의 경우에는 해외 공장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여 이때 국내의 고용과 투자는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생존이 없다면 성장 또한 존재하지 않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철강 관세 50%를 어떻게 기술 투자로 해소하실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 부탁드립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먼저 창선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존 전략과 성장 전략을 병행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저희는 확실히 분명하게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가 장기화될수록 기업은 더 많은 설비를 미국 현지로 이전을 하게 되고 국내 공장은 점차 고용, 생산 중심 기능을 잃게 됩니다. 키에트가 지적했듯이 관세 장벽이 지속될 경우 한국 생산의 미국 내 이전이 활발히 일어날수록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출 증가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 9.3%에서 마이너스 13.1%,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타격이 큽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시장 축소 효과와 내수 대체 효과가 결합돼 한국의 대미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로 추정되며 국내 부가가치를 꺾고 투자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이런 투자 유출이 국내 경제의 순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해외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애플은 R&D, OS 서비스 생태계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두고 그 해외 예를 들면 중국에 아이폰을 생산하는 공장을 두거나 해외 생산 기지를 두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본국의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제조 중심 수출 경제입니다. 수출 상위 품목 9개 모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중간재 제품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또 OEM, 티어 2, 티어 2 공급자인 경우가 많아서 결정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것은 생존 전략이자 손실 회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엔비디아처럼 고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순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이 감소되고 국내 산업이 공동화될 것이다라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고용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키예프의 경우 오히려 수출 증대와 함께 기업 자체가 커지게 되면 해외 생산 라인 관리 등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한국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사무직의 경우 장기의 고용이 증가했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룸스트라인 교수의 논문의 경우에서도 수평적 FDI 비중이 큰 스웨덴 국가는 본국 고용이 증가했다는 지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미국의 큰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 점유율을 선점하면서 이를 통한 막대한 이익이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 기업과의 운송비를 절감하고 현지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미국 지역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애리조나 공장이 신규 계약 물량의 70%를 담당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공급처로 낙점이 되면서 중장기 수요처를 확보하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생산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이 이전에 대한 중간재를 우리 기업에서 확보를 하면서 이 또한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순편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미 수출의 확대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완화되고 수출 증대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단기적인 이 관세 회피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당장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관세 회피 그리고 수출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 대회 주제는 고유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 전략이 국내 경제의 순편익을 가져오는가였습니다. 저희가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저희는 해외 고유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그 자체로 국내 경제의 순편익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외의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것은 변화된 국제통상 환경에 맞춰서 국내 기업이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지 국내 경제, 특히나
그러나 국내 기업의 이익과 국민 경제를 분리해서 본다면 국민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해외 생산 기지 확대에 따른 고용의 유출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의 심화와 그에 따른 외부 불경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는 그 해외 생산 기지 확대, 고율 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 기지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정책적 능동성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관세 정책이 사실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나와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 뉴욕 시장으로 맘다니가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좌파 시장 후보로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고율 관세와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해외 생산 기지 확대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을 표시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하게 소규모 개방 경제이면서 중산층을 대부분 대규모 공장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지역 전체 경제 차원에서 수도권의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실질적인 전체 경제 순편익을 늘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순편익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결국 필요한 것은 순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과 국내 제조업 가치 사슬을 확보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반대 측의 맺은말에서 이 관세가 향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에 대해서 반박 먼저 하고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무효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우리 지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생산기지 확대, 즉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당장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 트럼프 1기 정부부터 시작된 정책 기조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일관된 관세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늘 토론의 쟁점은 단순한 관세 회피가 아니라 관세 회피를 위한 생산기지 확대가 향후 국내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계속 말씀드렸듯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단기적인 관세 회피를 넘어 국내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순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고율 관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의 15%,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관세가 철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국내 주력 산업의 피해는 누적될 뿐입니다. 생산기지 확대는 즉각적인 대응책이자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 혹은 해외 시장의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해외 생산 기지는 국내 본사와 연구소, 협력사와의 가치 사슬을 유지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단기적 획기적이 아닌 관세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투자 기반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 기지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회피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순편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적 전략임을 말씀드리면서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